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미국 증시는 목요일 일제히 하락했으며 S&P 500은 5일 연속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월마트의 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며 시장에 그닥 좋은 심리를 이끌지 못했지만 결국엔 제일 중요한 것은 금요일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 리스크를 줄이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의 하락에 비해서는 하락세가 약화된 모습이고 대부분의 주도주는 여전히 주요 이동평균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쉬어감이 10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계산하면서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먼저 시장 방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5분 차트를 살펴보시면 오늘은 하락세가 가속화되기보다는 화요일, 수요일에 폭풍이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쉬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식 가격은 의미가 없으며 어쨌든 내일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 모든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고 그 다음 방향성은 엔비디아의 다음 주 실적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이벤트는 다른 어떤 이벤트보다 더 중요하고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굳이 포지션을 신규로 매수하기보다는 기존 보유분 관리 위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0.4% 하락하면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1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변동성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변동성이 2주 갈지 3달 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스닥 지수를 살펴보시면 어제에 이어 오늘도 21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마무리되어서 이제는 단기 상승 추세는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8월 가격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내일 더욱 큰 변동성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형주 지수는 오늘 올랐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소형주는 금리 인하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변수가 확실히 나오기 전까지는 소형주 지수 자체의 투자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대형주와 AI 위주 종목들 투자에 집중하는 전략이 앞으로 향후 1년 수익률을 생각할 때도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을 살펴보면 ETF 기준으로 오늘 또다시 50일 이동평균선을 무너뜨리며 마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요 이동평균선의 정배열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기 상승 추세는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확률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베이스 형성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쉬어갈 때 모아가는 전략과 베이스 형성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으로 나눠서 취향에 맞게 행동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은 장기로 투자하기 때문에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오늘 3% 빠졌지만 어제 올랐던 것을 되돌린 수준일 뿐 큰 가격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거래량이 매우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할 때보다 하락할 때 적은 거래량이 나타나는 것은 적절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앞으로 몇 주간의 횡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역대 전고점 돌파 시 더욱더 큰 돈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드디어 다시 중립 상태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극심한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한 번만 더 극심하게 내린다면 공포심리 수준으로 갈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멀리 바라보면서 개별 주식 자체 투자보다는 공포 트레이딩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8월 21일 현재 시장 방향성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기적, 장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대상승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쉬어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가 단기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주도주들을 보면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수가 버티고 있어도 주도주들이 쉬어가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쉬어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금은 주식 비중을 50% 정도까지 낮춘 뒤 내일과 다음 주 변동성 그리고 계절성으로 인한 9월, 10월 장세를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바꾸는 몇 개의 주도주를 제외하고는 현금을 확보한 뒤 공포 트레이딩이나 새롭게 등장할 주도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이런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신경 쓰지 말고 쉬어갈 때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도주들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의 왕, AI의 왕 엔비디아는 오늘 가격 변동이 크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3일 연속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무너뜨리며 마감했기 때문에 단기 상승 추세는 일단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라는 호재와 함께 다음 주 실적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엔비디아에게도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2에서 3개월 정도 조정을 거치는 것이 이후 더 큰 상승을 위해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쉬어감을 행복하게 받아들이면서 보유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주간 차트를 보면 중기 추세는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오늘도 아름답게 5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며 마감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더라도 중장기적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팔란티어 역시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며 언제 추가 매수를 할지 고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팔란티어 역시 중기와 장기 추세의 변화는 없으며 단기적 변동성만 존재할 뿐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삼각수렴 패턴을 깬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뚜렷한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다음 분기 실적이 결국 이 횡보 국면을 깨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367달러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뚜렷한 추세 형성이 어렵고 숏도 롱도 아닌 단순 분할 매수 전략만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사이버 보안 섹터 친구들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ETF를 보면 이번 사이클 초기에 강하게 움직였던 사이버 보안은 7월 갑작스러운 급락 이후 흐름이 무너졌습니다. 현재는 하락 추세 속에 있기 때문에 매수 구간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직 모멘텀이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먼저 돌파하며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7월 사이버 보안 전반의 급락과 함께 힘을 잃었고 이제는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또 한 번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 최고의 리더였던 클라우드페어는 그래도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어왔으나 오늘 드디어 단기 상승이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베이스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구간에서 매수 기회를 잡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사이버 보안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강한 주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리더인 지스케일러도 상승을 이어갔지만 7월부터 흐름이 꺾이며 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수 구간이 뚜렷하지 않지만 꾸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IPO 리더인 루브릭은 5월 모멘텀이 끝난 이후 계속 가짜 돌파를 만들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쉬어가는 구간이라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포티넷은 8월 실적 이후 계속 힘이 없었는데 사실 4월부터 이미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어 모멘텀 투자 관점에서는 피해야 할 종목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보안 대장주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인수 관련 소식으로 급락한 뒤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뚜렷한 상승 추세가 없었고 투자하기 까다로운 차트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잡음이 모두 정리되고 상승 추세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분할 매수 전략만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보안은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지만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AI 주식에 비해서 클라우드페어를 제외하면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 무조건 필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쉬어갈 때 잘 관찰해서 하나 정도 포트폴리오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이클 현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주간 차트를 보면 여전히 장기 상승 추세와 중기 상승 추세가 유효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쉬어가고 있지만 이런 횡보 자체가 오히려 건강한 장세를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령 10월까지 쉬어간다고 해도 시장은 매우 건강합니다.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여전히 힘을 보이는 섹터와 테마가 있기 때문에 순환매를 활용해 투자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AI 관련 투자에 집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정책의 수혜를 받는 테마를 병행한다면 2028년까지도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 폭풍이 될지 작은 파동으로 끝날지 혹은 햇볕이 내리쬐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지금은 50% 현금, 50% 주식 비중으로 분산해두는 전략이 적절해 보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의 변동성은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적립식 투자자라면 그저 흔들리지 않고 매수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주식에는 정답이 없으며 결국 각자의 상황에 맞게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정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폭풍으로 다가온다고 해도 놀라지 마시고 AI 사이클은 여전히 이어간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